단 48시간. 미국이 자랑하던 녹색 에너지 전환의 심장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무너졌습니다. LG 에너지가 네바다 프로젝트에서 전략적으로 철수한다는 단 한 통의 이메일이 새벽 3시에 발송된 순간 미국 전역의 배터리 공급망이 동시에 멈춰섰죠. 미화 135억 달러가 투입된 초대형 공장, 2,800명의 미국 엔지니어, 5년간 트럼프 정부가 홍보해온 미국형 에너지 독립국가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종속된 하청기지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 정도의 결단을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아직도 한국이 예전처럼 미국이 하라면 한다는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의 중추국이며 기술 패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LG 에너지의 이 결단은 단순한 사업 철수가 아니라 한미 경제 질서 자체를 뒤흔든 외교 산업적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미국은 정말로 이 위험 신호를 못 봤을까요? 아니면 봤지만 무시한 걸까요? LG가 3번이나 관세 정책과 행정 지연은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도 아무 대응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무시한 겁니다. 제 주변에 네바다 현장을 방문한 업계 관계자가 있는데요. 그는 트럼프 정부는 한국 기업이 절대 철수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단순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 없이는 못 버틸 것이라는 과거 사고방식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LG는 조용히, 철저히, 그리고 감정 없이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미국이 부과한 배터리 핵심 소재 관세 28%, 보험료 2배 폭등, 물류비 급증. 이걸 그대로 떠안으라는 건 기업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철수하지 않는 기업이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철수할 거라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바다 현장은 반년 동안 4대 빅테크의 신공장과 경쟁할 미래 도시라고 광고했는데 지금은 직장 잃은 엔지니어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식료품 지원을 줄 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은 한국 기업이 떠난 뒤 도시는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걸 미국은 정말 한국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적 불안정 속에서도 몇 년이나 버텨준 게 더 대단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 48시간의 충격으로 미국만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도 분명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에 매달리고 있고, 일본은 기술력은 약해지고 있지만 자존심만 남은 상태죠. 그런데 이런 경쟁국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글로벌 전략을 펼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과장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52%를 넘어섰고 기술 격차는 일본의 4, 5배, 중국의 규제 리스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네바다 철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전처럼 미국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냉정하게 결단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주저없이 철수하는 주도국으로 변한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네바다가 무너진 바로 그 순간 서울은 이미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LG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나라고 묻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먼저 가동된 곳은 인도네시아 카라왕 공장이었죠. 이곳은 단순한 신규 투자가 아니라 네바다 생산량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2단계 전략 기지였습니다. 제가 현지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카라왕 공장은 원재료 공급부터 모듈 조립, 셀 생산, 테스트까지 모든 공정을 통합한 구조로 미국이 꿈꾸던 완전 자동화형 청정에너지 허브를 오히려 동남아에서 먼저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와서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지만 이미 그 격차는 수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이 또 하나의 핵심 축이죠. 이 공장은 유럽형 배터리 표준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를 무기처럼 휘두르지만 유럽은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전력 인프라를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왜 미국을 선택해야 합니까? 기술력을 존중하는 나라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좁은 틀 안에서 한국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합니다. 브로츠와프의 가동률이 97%에 달했다는 사실을 미국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계는 한국과 함께 가고 있는데 미국만 반대로 가고 있죠. 베트남의 경우도 빼놓을 수 없죠. 베트남 박장에 구축된 한국식 흑연 예노드 정제센터는 네바다 생산 라인의 실제 심장부 역할을 대체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공급망을 흔들어 놓은 사이 한국은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는 에노드 관련 설비에 대해 15년 법인세 면제를 내걸었고 이는 한국 기업에게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생산 안정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정책을 제공하지 않죠. 오히려 한국 기업을 규제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니 서울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은 왜 자신들이 전 세계에 있어서 필수라고 착각할까요? 네바다 공장이 폐쇄되자 미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온 지난 10년의 노력을 미국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은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죠. 카라완과 브로츠와프, 베트남 박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자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과 다시 협력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선택권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구하는 것이 한국의 의무는 아니니까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을 존중하는 국가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배터리를 자국의 산업 성장 핵심으로 규정했고 폴란드는 한국 기업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유럽 미래 산업 생태계의 전략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미국처럼 관세를 내라, 조건을 따르라, 기술을 넘겨라 라는 식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새로운 삼각축, 인도네시아, 폴란드, 베트남은 이제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드, GM, 테슬라. 이름만 들어도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업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실감이 갑니까? 네바다의 LG 에너지 공장이 문을 닫자마자 이들 세 곳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립 라인은 돌아가지 않고 생산 스케줄은 멈췄으며 수출 계약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파기되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단 2주 만에 포드와 GM은 각각 약 45억 달러, 테슬라는 80억 달러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이들 기업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최근 업계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포드의 디트로이트 공장에서는 생산 관리자들이 배터리가 언제 도착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답도 못하고 직원들에게 조기 퇴근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내 분위기는 패닉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미국 내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배터리 쇼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사실 이건 충격이라기보다 예고된 붕괴였죠. 한국 기업 없이 전기차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환상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기술보다는 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술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고 신뢰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기업들이 다시 협상을 제안하는 대상이 워싱턴도 아니고 자국 정부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입니다. 포드 회장이 직접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고 테슬라는 대규모 방문단을 조직해 LG, SK, 삼성 SDI 측에 공급 재개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산업 생존이 한국 기업의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이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라 요구받는 쪽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급을 재개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계약 조건과 기술 협력, 정치적 보장까지 요구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를 결정짓는 시점이죠.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따라갔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한국이 기준을 제시하고 미국이 따를 차례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 정부가 배터리 외교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포드나 GM이 한국의 머리를 숙인다면 단순한 사과나 수입 계약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 기술 인력에 대한 미국 내 우대 정책, 산업 규제 철폐,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보장 협정 체결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 그런 조건은 얻어낼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절박할 때 한국은 현명하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닛산과 토요타는 아직도 자국 내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기술력은 이미 2세대 이상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리튬 공급 불안정, 기술 표준 미비,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안정성과 기술력, 정치적 신뢰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단순한 산업 기회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심각한 충격은 군사 분야에서 시작됐습니다. LG 에너지의 네바다 철수가 공식화된 지 7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 국방부 내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서에는 2개의 핵심 군사 프로젝트가 즉시 중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 정찰 드론용 고성능 리튬 배터리 개발 사업, 두 번째는 야전 레이더 시스템에 적용될 차세대 전력 모듈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LG 에너지가 단독으로 공급하던 고안 정도 배터리 셀이 핵심 부품이었죠. 이 말은 곧 한국이 빠지자 미국 국방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야말로 미국이 한국을 진심으로 과소평가해온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기술 하청국으로 여기며 필요할 때만 불러쓰고 불편하면 외면해도 되는 존재로 취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전장에 배치된 레이더가 꺼지고 드론이 이륙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방부는 당황했고 심지어 일부 장성들은 이건 기술 외교 실패이자 전략 파탄이라고 경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3년 전부터 LG는 이미 공급망 리스크와 세금, 기술 통제 문제를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이 무시했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두 프로젝트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전장 전략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 드론은 중동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보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드론이 이제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야전 레이더 역시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실시간 탐지 기능이 중단되면 병력 전체가 시야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배터리 한 줄이 끊어졌을 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부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원의원은 한국이 군사 동맹이라면 무기를 끊을 수는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죠.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왜 동맹국인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자료 제출을 강요하며 투자를 철저히 통제했습니까? 미국은 자국 이익 앞에서는 동맹의 의미를 쉽게 버립니다. 그런데 한국 보고는
언제나 충성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이중잣대를 더 이상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군사기술이 미국만의 독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동맹국은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이 배터리를 끊자 미국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와 삼성전자는 이미 군사용 반도체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동 개발 중이며 LG 역시 차세대 고체전지 기술을 유럽 방산 기업과 함께 연구 중입니다. 미국이 배제된 기술 블록이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게 다시 협력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에 매달리며 더욱 고립될 것인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중심은 스스로 선택된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전략, 외교 모든 측면에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확보했고 미국은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의 네바다 철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면 그 직후 서울에서 터져나온 한 문장은 세계 산업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이 발언은 LG 에너지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기술은 미국, 생산은 한국이라는 불평등한 구조를 끝내겠다는 선언이자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국제적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대놓고 워싱턴의 산업 패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은 믿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LG가 그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다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배신했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신의를 저버렸을 때 쓰는 말입니다. 과연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신의를 지켰습니까? 협력한다면서 언제든지 관세를 들이밀고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배제하고 심지어 기술 자료를 통째로 요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충성심만으로 사업을 이어갑니까?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네바다 프로젝트에만 135억 달러를 투입했고 미국 현지 고용 창출을 위해 수천 명의 기술자를 직접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인 법 개정을 통해 생산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게만 지급했고 한국 기업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법적 계약 내용마저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보지 않았고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LG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이나 동남아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LG의 파트너가 아닌 공동 전략가로서 대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생태계 전체를 한국 기업에 맡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정부는 법인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국가 우선 순위 산업으로 지정해 세금, 토지, 인력 전부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동맹이라기보다 억지와 통제를 앞세운 갑질 시장일 뿐입니다. 당연히 서울이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번 선언은 한 기업의 입장이라기보다 한국 산업 전체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변화는 단지 배터리 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인공지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면 한국은 언제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기술력에서도
생산 속도에서도 공급 안정성에서도 이미 세계 최정상입니다. 단지 가격만 싸다고 선택받던 나라가 아닙니다. 서울이 선택하면 전 세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 한국은 주도권을 가진 국가로서 그에 따를 책임은 없습니다. 한때 미국 언론은 네바다 스파크스와 펄리 지역을 배터리 실리콘밸리라고 불렀습니다. LG 에너지의 공장이 착공될 때만 해도 이곳은 녹색 미래의 상징, 에너지 혁신의 심장으로 치켜 세워졌죠. 현지 정부는 일자리 3,000개 창출, 지역 경제의 획기적 반등, 도시 인프라의 대대적 개선을 약속하며 수억 달러의 세금 감면과 토지 지원을 아낌없이 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도시는 어떻습니까? 공장 정문에는 굳게 닫힌 철문과 입주 문의 가능이라는 팻말만이 남았고 아침 8시에 출근하던 사람들은 이제 실업수당 신청서를 들고 복지센터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 지역 언론을 확인해 봤습니다. 스파크스 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기존 4.3%에서 단숨에 9.6%까지 급등했습니다. 특히 30대, 50대 기술직 노동자층의 이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도시의 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 직전이라는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동네 식당은 문을 닫았고 학교는 급식 예산을 줄였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임대료를 받지 못해 관리비가 미납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한때 녹색 미래라 불리던 도시의 모습입니까? 한국 기업이 철수하자마자 이 정도로 흔들린다는 건 그 도시가 실제로는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LG 측은 여러 차례 워싱턴과 협의하려 했고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하거나 한국 기업이 미국을 떠날 리 없다고 치부했죠.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았고 대체 일자리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지금도 철수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네바다 이외에도 미시간과 조지아, 텍사스 등 LG 계열 협력업체가 진출했던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이 떠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번 철수하자 미국 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지방경제 전반이 얼마나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던 자립경제는 이런 외부 의존을 오히려 심화시켰습니다. 정책과 현실이 완전히 엇갈린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은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성실히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오래 참은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겪는 고통은 한국이 수년간 겪었던 부당함에 대한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변화해야 할 차례입니다. 네바다가 겪은 붕괴는 경고입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다시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는 도와달라는 요청만 있었지 함께 가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건 없는 봉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고용을 만들어주는 파트너가 아니라 산업을 선택하는 주도국입니다. 네바다 사태가 전 세계 언론을 강타한 바로 다음 날 워싱턴에서는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외교라인을 통해 LG 에너지 회장과의 긴급 통화를 요청한 겁니다. 백악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화는 예정에 없었고 매우 급박하게 추진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한 LG의 반응은 간결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투자 일정 때문에 응대가 어렵다. 말 그대로 미국 대통령의 직통 전화조차
서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과거 같았으면 한국 기업이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받기만 해도 영광이라며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권력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이 무조건적인 상석이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서울이 이제는 전화를 받을지 말지, 응답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산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교와 군사, 정보협력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 요청과 함께 주변 참모들에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결국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LG에너지는 이미 수차례 미국 정부에 조건 개선 요청을 했고 철수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떠날 수 있었고 실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뒤늦게 허리를 숙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요청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정치적 이미지 관리를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LG 측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예고 없는 세금 인상, 기술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터지자마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평소 태도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불일치에 대해 얼마나 피로를 느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전화 한 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장면을 하나의 외교적 전환점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맹국을 대할 때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서 명령하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반대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시간을 정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번 통화 요청은 단지 한 기업과의 소통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한국에게 다시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요청을 받아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한국도 미국의 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LG는 이미 인도네시아, 폴란드,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했고 미국은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통화 요청은 과거의 명령 전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관계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응답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LG에너지가 네바다에서 철수한 지 72시간 만에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중심으로 배터리 관련 기업, 자동차 기업, 반도체 연계주까지 모두 폭락하면서 단 3일 만에 680억 달러가 증발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GM과 포드는 1년 사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관련 투자 펀드들도 잇따라 손실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의 이탈이 세계 최대 증시를 이 정도로 흔들었다는 건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단순한 부품 공급국을 넘어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경제 충격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제 심리전의 패배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인 이유는 단지 한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 미국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신호가 시장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국은 못 움직인다는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고 실제로 주요 금융기관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투자 지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 서서히 서울과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배터리 ETF 시장입니다. 미국 내에서 거래되던 친환경 산업 ETF들은 LG 철수 직후 일제히 하락했고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동일 산업 ETF들은 반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자본이 이동한 것입니다.
세계 자본은 이제 정치적 불안정과 산업적 신뢰를 정확히 구분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에서 기술력, 신뢰, 대응 속도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증시 충격이 미국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기업과 외국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한국이 철수할 줄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그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모든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었고 LG 역시 몇 개월 전부터 철수 가능성을 언론과 기관에 명확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를 이제 시장이 대신 받아낸 셈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LG를 놓친 미국, 삼성까지 떠나면 끝장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한국 기업에 직접 접촉해 미국 내 생산 지속 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공포의 반영입니다. LG가 철수했을 뿐인데 이 정도라면 SK나 삼성 SDI, 심지어 한화나 현대까지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장은 예측 불가입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주도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금융과 기술의 중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감정이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증시 혼란은 그 자체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주는 지표이며 이 가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상력, 투자 우선권, 기술 표준 수립 등 모든 측면에서 서울이 이끄는 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LG 에너지의 네바다 철수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유례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평소 환경정책과 전기차 산업을 미래 전략이라며 직접 나서 홍보하던 그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질문을 쏟아냈지만 백안과는 검토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책임 인정이나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력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원인을 자신이 만든 보호무역 정책이나 일방적인 산업 압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되려 피해자인 한국을 탓하는 이 역전된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LG 에너지가 수차례 경고했고 서울과 워싱턴 간 협의도 있었으며 철수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미국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벌어지자 모든 잘못을 한국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동맹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퇴행적인 정치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자신의 재선 전략에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 미국은 이용만 당했다는 식의 발언으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고 그 화살은 다시 아시아계 기업과 이민자 커뮤니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선동은 단순한 외교 실패를 넘어 국내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분별한 관세 정책, 기술 통제, 외국 기업 배제 조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인사들조차 LG 사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의 언론에서도 한국은 수개월 전부터 철수 신호를 보냈고 미국이 이를 무시한 결과 지금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미국 우선입니까? 기술을 내달라며 외국 기업을 협박하던 그 정책이 결국 미국 시민의 일자리와 자산을 앗아간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를 과거처럼 믿고 가는 동맹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생산망을 보유한 산업 선도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일방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서울은 다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바이든, 비난하는 트럼프. 이 두 얼굴의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이제 독립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감정이 아닌 현실, 충성심이 아닌 실리. 그것이 오늘날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금 미국은 충격에 휩싸여 왜 한국이 갑자기 철수했냐며 허둥대고 있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LG에너지는 최소 6개월 전부터 미국 정부의 철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알렸고 세 차례에 걸쳐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관세 인상, 보조금 차별, 기술 자료 요구, 행정 절차 지연 등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환경에 대한 구체적 문제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LG는 공장 철수까지 포함된 시나리오를 예고하며 조건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부처에서는 한국이 철수할 리 없다며 아예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정보를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무시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능을 넘어서 의도적 외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G가 네바다 프로젝트에 들어간 135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이 미국 사회에 신뢰를 걸고 제공한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신뢰를 비용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정치가 바뀔 때마다 법과 기준이 흔들렸고 배터리 원자재에는 갑작스러운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보조금 정책에서도 한국 기업은 늘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협력의 문을 닫은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과 일부 정치권이 LG의 철수는 갑작스럽고 무책임하다고 몰아가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상원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LG가 책임을 회피했다며 기업윤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LG는 법적 계약 기간을 모두 지켰고 관련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으며 심지어 공장 철수 이후 발생할 지역사회 영향까지 사전 통보하고 관련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 절차와 도의를 지킨 기업에 대해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결국 미국 내부의 책임 회피용 희생양 찾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LG의 경고는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경고는 미국의 산업 기반 전체에 대한 조언이자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고를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네바다 공장은 철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포드와 GM의 생산 라인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2,800명의 엔지니어는 지금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겠죠. 미국은 그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당황하는 건 너무 늦은 반응입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왜 이 경고를 무시했는가? 자만이었습니까? 정치적 계산이었습니까? 아니면 한국을 끝까지 종속 가능한 파트너로 착각한 것입니까? 그 어떤 이유든 그 대가는 지금 미국 전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기업 신뢰는 떨어지고 글로벌 자본은 한국과 유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이 사태를 예측하고 대안을 준비했으며 세계 공급망의 재편을 스스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LG는 외교도 정치도 아닌 민간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공급망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외교 수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주체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오만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서울과의 파트너십을 다시 설정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회는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경고를 했고 기회를 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입니다. LG 에너지의 철수 이후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 그 해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보호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자해적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줄곧 내세운 자국 우선주의는 처음엔 미국 산업을 지키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와 차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무차별적인 관세와 편파적인 보조금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LG는 버티다 철수했고 그 여파로 미국 산업이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호무역이 아니라 고립무역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라 믿고 외국 기업들에게 무리한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원자재는 미국산을 쓰라, 생산은 미국 내에서만 하라, 심지어 기술 자료를 제출하라며 반강제적인 조항까지 넣었죠.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보호나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자립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네바다 공장은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쫓아낸 셈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이중 기준으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자국 기업에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관세와 행정 절차의 늪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지역 정부는 LG에게 협조적이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노골적인 차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철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이제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중심이었고 모든 기술과 자본이 워싱턴을 향해 흘렀지만 지금은 서울, 자카르타, 바르샤바 등 새로운 축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조를 넘어서 기술, 공급망, 품질, 윤리까지 모든 면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관세와 규제라는 낡은 무기로 국제 질서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이번 붕괴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자국민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바다에서 실직한 2,800명의 기술자들,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 폭등, 투자자들의 손실과 주식시장 패닉. 이 모든 것은 보호라는 명분으로 스스로 산업 기반을 무너뜨린 미국의 자해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호무역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유럽, 아세안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미국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상징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의 중심이 조용히 옮겨가는 시점, 그리고 서울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시점 말입니다. 미국이 아직도 우리가 중심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은 더 큰 붕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의 조건 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도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호무역이 만든 이 재앙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택했고 그 결과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가 네바다 철수를 공식화한 바로 그 주, 서울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핵심 국가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단 한 명의 대표도 초청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중심에 앉아있던 워싱턴은 이번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세계는 변했고 그 중심축은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LG, SK,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아세안 5개국과 각각 10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위해 카라왕, 박장, 바탐 등의 신규 생산 시설을 확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 옮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놓친 기회를 아세안이 그대로 채워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계는 미국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명령하지만 한국은 함께 고민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칭찬이 아니라 미국의 오만한 태도와 한국의 신뢰 기반 접근 방식을 명확히 대비시킨 평가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오랜 시간 미국과 거래하면서 명령받는 파트너로 취급받아왔지만 한국과는 기술 공유, 인력 교육, 공동 투자까지 실질적인 상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지 기술 강국일 뿐 아니라 외교 방식에서도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이 회담을 바라보며 내부에서조차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어떻게 한국이 아세안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 워싱턴의 외교자문단에서는 이대로 가면 미국은 동남아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단지 기술을 제공받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은 굳이 미국을 다시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망,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인공지능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은 이제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은 수년간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투자하고 공동 성장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회담이라는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정책 하나로 시장을 뒤흔들고 동맹을 정치 도구로 삼았기에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없이도 회담은 성사됐고 계약은 체결됐으며 신뢰는 굳건히 쌓였습니다. 서울 아세안 회담은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명확합니다. 서울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미국이 이 메시지를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정상회의에는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닌 서울입니다. LG 에너지가 네바다를 떠난 자리는 곧바로 카라완과 브로츠와프가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카라왕, 베트남의 박장,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헝가리의 코마롬, 그리고 슬로바키아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 3사가 구축한 신공급망 삼각벨트입니다. 이 연결망은 단순한 지역 분산 전략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과거 산업 지도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은 서울이 중심이 된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카라완 공장은 특히 상징성이 큽니다. 원래 미국이 노리던 대규모 배터리 허브였지만 LG는 미국을 대신해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제공, 노동력, 인프라, 정부 협조까지 모든 조건에서 미국보다 효율적이었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로서의 파트너십이 가능했던 겁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을 떠나 동남아로 향한 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신뢰와 안정성, 협력 구조에서 미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브로츠와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이자 유럽형 배터리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중심국입니다. 이곳에 한국 기업이 투자한 배경은 단순히 유럽 진출이 아니라 산업 표준의 중심이 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는 폴란드 정부와 함께 유럽 배터리 인증 시스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곧 유럽 전체의 기술 기준에 한국식 배터리 시스템이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자국 중심의 기준만을 강요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흡수하려는 태도만 반복하고 있죠.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미국은 이 부분을 경시했지만 한국은 에노드 카본 블랙 전해질까지 원천 기술과 가공 라인을 통합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박장의 기술센터에는 현재 200명 이상의 현지 엔지니어가 한국식 설계 기준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아세안 전체에 한국 배터리 기술을 확산시키는 인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다층적인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강요하지 않고 함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미국이 아니라 서울을 향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계 자동차 기업 레고디 한국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 도요타마저도 한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국 기술 없이는 2027년형 EV 플랫폼 완성이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배터리 산업의 핵심은 물량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기술과 신뢰를 갖춘 유일한 나라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배터리 지도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서울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점점 희미해지고 도쿄는 침묵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카라왕에서 바르샤바까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실선은 결국 서울이라는 좌표를 기준으로 그려진 새로운 세계 지도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LG 에너지의 네바다 철수는 단지 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동시에 예고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SK온과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미국에서의 철수 혹은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라는 내부 정보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온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5조 원 규모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두고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유럽형 설비로 전환할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공식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용 발언이 아닙니다. LG가 철수한 이후 한국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흐름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미국 중서부에 3조 원 규모의 고체전지 파일럿 라인을 세우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해당 프로젝트가 재검토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불확실한 세제 정책, 기술 자료 요구, 지역 노조와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삼성 측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유럽과 동남아에서의 투자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접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미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폴란드가 한국 기술의 최우선 협력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했고 그로 인해 현대차는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에 대규모 EV 공장을 세웠지만 현재 내부적으로는 유럽 제조정 또는 베트남과의 EV 합작 공장 추진이라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LG의 철수가 방아쇠였고 지금은 대기업 전체가 탈미국 전략을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단지 한국 기업만의 흐름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미국 리스크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치 불확실성, 규제의 일방성. 이 세 가지는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이며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과 아세안, 중동, 중남미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기술력과 품질, 시간 관리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라는 불안한 파트너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으로 미국을 떠날 것인가? LG는 이미 떠났고 SK와 삼성 SDI는 조정 중이며 현대차도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축이 모두 철수하거나 축소에 돌입한다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그야말로 붕괴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기술력 없는 내수 생산은 지속될 수 없고 미국 기업들은 조립은 할 수 있어도 에너지 저장 장치는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지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고 대안을 확보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기업들은 어디로 향할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 남을지, 유럽을 택할지, 아세안과 손잡을지. 2025년 6월, 네바다. 새벽 3시, 2,800명의 미국 기술자들에게 해고 통보가 담긴 이메일이 발송되던 그 순간, 전 세계 산업 질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철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따르지 않는다. 한국이 기준이다. LG 에너지의 철수는 미국을 등진 행동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역사적 전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를 설계하고 한국은 그 흐름을 따랐다면 이제는 한국이 흐름을 만들고 세계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선언은 공장 하나를 닫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세안과 유럽, 심지어 중동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산업 구조에서 탈피한 한국은 자체 기술, 자체 설비, 자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형 공급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보조금, 중국의 가격 덤핑, 일본의 기술 지연 전술 등 그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권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신뢰하는 기준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았고 공동 개발을 했고 미국의 법과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독자적인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LG, SK, 삼성 SDI, 현대차, 한화, 포스코. 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와 협상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미국이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 자신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서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LG의 철수는 전략이자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며 새로운 세계 산업 질서를 이끄는 중심이 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그 어떤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기준이란 무엇인가? 세계가 의존할 수 있는 기술인가? 함께 할 수 있는 신뢰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길을 따르던 시절은 끝났고 한국이 그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바다에서 시작된 선언은 서울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문명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배터리 하나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는 결단이었고 그 결단은 이제 세계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